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인류의 호기심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 길 위에는 별을 사랑하고 오직 진실만을 쫓았던 한 남자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의 삶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 시대의 권위에 맞서 진리를 수호했던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는 천재적인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불굴의 용기를 가진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감동적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1564년)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던 이탈리아 피사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났습니다. 음악가 아버지 밑에서 갈릴레오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관찰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물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파고드는 것에 누구보다 몰두했죠. 길을 걷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그의 시선은 늘 주변의 작은 현상들에 머물렀고 그 속에서 세상의 비밀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청년이 된 갈릴레오는 피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진정한 열정은 수학과 물리학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 도중에도 주위 현상에 몰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피사 대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하던 중 천장에 매달린 램프가 흔들리는 것을 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램프의 진동 주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고 이를 통해 등시성의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일상 속 현상에서 갈릴레오는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와 법칙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탐구 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절대적인 진리로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이는 수천 년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이 주장에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이론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과감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는 피사의 사탑 꼭대기로 올라가 크기와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쇠공을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두 쇠공은 놀랍게도 거의 동시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를 증명한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근대 과학적 방법론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스승이나 오랜 권위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탐구 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가르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는 평생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헌신했던 것입니다. 갈릴레오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609년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단순한 유리 렌즈의 조합만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소식에 갈릴레오는 즉시 그 원리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망원경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샘 연구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당시 유럽 최고 성능의 망원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이 만든 망원경을 밤하늘에 겨눴고 그 순간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바꿀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진실들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달의 표면이 당시 사람들이 믿던 것처럼 매끄러운 구체가 아니라 우리 지구처럼 울퉁불퉁한 산과 분화구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목성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공전하고 있었고, 이것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는 금성도 달처럼 크기와 위상이 변한다는 것을 관찰했고, 은하수가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발견들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천동설,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우주관을 정면으로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목성 위성의 발견과 금성의 위상 변화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즉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론에 강력한 과학적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발견을 담은 책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를 출판하며 온 세상에 이 놀라운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 책은 전 유럽을 충격과 흥분으로 몰아넣었고, 갈릴레오는 순식간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무엇을 확정하거나 무엇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본 것을 말할 뿐이다.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단지 별을 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선물한 것이었고,
인류 지성의 범위를 확장시킨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갈릴레오의 혁명적인 발견들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기존 학계와 권위층으로부터 거대한 저항과 위험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식 체계는 수천 년간 내려온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새로운 관찰과 결론은 이러한 오래된 지식의 틀을 흔드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확고한 관찰과 증거에 기반한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수년간의 심오한 연구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신념을 담은 역작인 두 가지 주요 세계 체계에 대한 대화를 출판합니다. 이 책은 천동설과 지동설을 대화 형식으로 비교하며 지동설의 과학적 우월성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재치와 용기가 빛나는 작품이었죠. 그렇지만 이 책은 기존 학계와 권위층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갈릴레오의 주장이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1633년 70세가 넘는 노구의 갈릴레오는 지식적 논쟁과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압력을 받았고 급기야 과거의 주장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그는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고 학자로서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지동설 주장을 철회한다는 서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약을 마친 후 그는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한마디를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일화는 진실을 향한 갈릴레오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진실에 대한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진리는 결국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직 눈을 감고 있는 자들 뿐이다. 그의 삶은 진실이 어떤 장벽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존 학계와의 갈등 이후 갈릴레오는 고향 피렌체 근교 아르체트리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유폐되어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그의 책들은 사실상 금지된 서적이 되었습니다. 말년에는 점차 시력을 잃어가며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속박 속에서도 갈릴레오의 탐구 정신과 지식에 대한 열정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물리학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대화를 완성합니다. 이 책은 물질의 운동, 낙하 법칙, 진자의 운동 등 근대 물리학의 핵심 원리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후대의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비롯한 고전 역학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에서 출판될 수 없어 몰래 네덜란드로 보내져 출판되었는데 이는 갈릴레오의 불굴의 의지와 진실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인 자유를 잃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우주를 유영하며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헌신적인 딸 마리아 첼레스트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버지에게 위로와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냈고 갈릴레오는 그 편지들을 통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딸의 존재는 그에게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고통 속에서 더욱 깊은 사색에 잠겼고 과학적 진실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다. 갈릴레오는 육체적인 시력을 잃어갔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내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자유보다 내면의 자유와 진리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1642년 1월 8일) 78세의 갈릴레오는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듭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과학적 진실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사상과 발견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지고 억압받았지만 결국 그 빛을 발하며 수많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지대한 영감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갈릴레오의 이름 앞에는 항상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천문 현상을 발견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사변적인 철학에서 벗어나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방법론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미신과 편견에서 벗어나 이성과 증거 중심의 사고를 시작하게 만든 혁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의 근간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인류 지성사의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 끊임없는 탐구 정신, 그리고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신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살아온 길은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살아생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을 따랐을 뿐이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우주의 광대함과 질서를 보았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진실을 향한 숭고한 열정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의 과학자가 아니라 오래도록 인정받는 진정한 영웅으로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실을 위해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해될 때까지 쉬지 않는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믿는 진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